해외에서 들어온 외래종이 우리나라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뉴스 몇 번 보셨을 겁니다. 뉴트리아나 늑대거북, 크니패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딱히 천적이 없어서 닥치는 대로 포식하고 번식하며 평화롭던 우리 생태계에서 순식간에 우위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생태 교란종 때문에 우리나라 동식물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동식물이 되려 위협적인 외래종이 되기도 합니다. 별 생각 없이 데려갔다가 해외에서 깡패가 돼버린 한국 출신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족제비입니다. 우리나라 족제비가 일본을 점령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족제비가 일본에 첫 발을 내딘 건 바로 일제강점기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추운 만주 지역의 주둔한 군인들의 방한용품을 위해서 족제비의 털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지역에서 직접 족제비를 잡고 모피를 만들곤 했지만 넘쳐나는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대량 생산을 위해서 일본에 직접 한국 족제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간 이 족제비들을 일본 규슈 지역에서 일명 조선 족제비 사육 농장을 운영을 했는데요. 사육 과정에서 몇 마리가 탈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족제비는 작은 체구지만 성격이 사나운 동물입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큰 동물도 사냥을 하며 물갈퀴도 있어서 물속에서 사냥도 잘합니다. 심지어 바다에서 멀리 헤엄을 쳐서 물 위에 쉬고 있는 갈매기를 잡기도 합니다. 이러한 족제비가 일본에서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소형 포유류, 물고기, 조류, 양서류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서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결국 오사카, 도쿄, 나고야 등 일본 전역으로 서식지를 넓혀가며 정착을 했습니다. 족제비 수가 많아지자 일본 측에서는 족제비가 사람과 가축, 반려동물을 공격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은 조선에서 일본으로 간 족제비들이 선조의 한을 풀어주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해외 교란 생물은 바로 한국 다람쥐입니다. 한국 다람쥐는 매우 귀여운 생김새로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인데요. 우리가 산에서 보는 다람쥐는 오직 한반도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입니다. 해외 다람쥐와는 다른 온순하고 매력적인 생김새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의 유력 수출품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를 시작으로 1980년대까지 일본이나 유럽 등 애완용으로 대거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대규모로 한국 다람쥐를 수출하자 해외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입한 다람쥐를 실증이 나서 풀어주거나 탈출한 개체수가 빠르게 번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다람쥐의 뭉치는 특성과 아무거나 잘 먹는 특성 때문에 유럽 토종 다람쥐와 기존 토착종을 몰아냈다고 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으로 한국 다람쥐가 퍼졌고 프랑스 파리에서만 10만 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1980년에 17마리를 공원에 풀어놓았는데 불과 20년 만에 2만 마리로 불어날 정도로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다람쥐들이 현재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라임병을 옮겨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임병의 원인인 보렐리아 박테리아를 진드기가 옮기는데 이 한국 다람쥐가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 밝혀졌습니다. 기존 진드기의 주요 숙주였던 들쥐보다 8.5배나 높은 감염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임병에 걸리면 초기에는 발열, 두통 같은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방치하면 여러 장기로 균이 퍼져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병입니다. 유럽의 환경이 한국 다람쥐가 퍼지기 좋은 환경인데 부분별하게 수입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마지막으로 미국 전역을 뒤덮고 있는 한국산 칡입니다. 칡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찾는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말려서 끓여 먹던가 즙으로 짜서 먹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먹습니다. 과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만 서식하던 칡은 19세기에 미국이 한국산 칡을 관상용으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잘 자라며 병충해에도 강해서 정원을 가꾸는 데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칡으로 잘 가꿔진 정원을 본 미국인들은 너도나도 칡을 수입해서 자신의 울타리나 마당에 심었습니다. 심지어 칡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토양 유실 방지를 위해서 심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성장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토양 성분은 칡이 자라기 최적의 성분이었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칡의 번성은 주변 토착식물들에게 곧바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나무를 죽이고 도로를 침범하여 통행에 문제를 주고 깊은 뿌리는 하수관을 뚫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칡을 부랴부랴 제거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미국인은 뿌리 식물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칡을 식용으로 캐지 않았고 초식동물도 칡은 맛과 향이 강해서 먹지를 않습니다. 결국 직접 제거를 위해서 땅 위에서 농약을 뿌려봤지만 깊은 뿌리 때문에 별 소용이 없었고 사람 힘으로는 뽑을 수 없어서 중장비를 이용해서 뽑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미국에서는 칡을 중장비를 동원해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업종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거 속도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서 골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식물들이 해외에선 악명을 떨치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